안녕하십니까. 상계그린섬 교육원장 조태현입니다.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 기출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 것인지, 어떠한 형식으로 조형요소와 조형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러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학생들이 가장 또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건 바로 문제 2번. 문제 2번에서 스케치, 드로잉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완벽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2025학년도 서울 캠퍼스 디자인 학부의 문제가 되겠죠. 가해 작품, 나의 작품, 다의 작품이 있는데 개념 미술이자 공공 미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1번 문제에서 제시된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제작 의도를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오. 조건, 동물 또는 사물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즉,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조건 중에 입체적으로 표현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홍익대학교를 보게 되면 비실기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케치보다는 학생들이 작품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표현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공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입시와 그 전과하고는 구분이 상당히 나눠져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바뀐 내용이 있죠. 지문 또는 이미지를 보고 생각의 도출 과정과 결과를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하고 구두로 설명하시오. 자, 그럼 생각의 도출 과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출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주어진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이게 즉 도출이겠죠. 2025년 이전에는 24분 안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다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12분이 늘어났죠. 36분으로 바뀌었습니다. 36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거의 30%라는 시간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이 자기의 생각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도출하는 과정, 그거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아이디어 및 문제풀이의 사고 과정을 시각화하는 게 하나의 도출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그림은 드로잉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렌더링이 되겠고, 세 번째는 스토리보드, 네 번째는 마인드맵입니다. 자, 드로잉. 학생들이 간혹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초 서양처럼 해야 되나요?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그 정도의 밀도감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렌더링을 해야 되나요? 렌더링은 도출 과정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완성 작품을 표현하면 되냐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스토리보드, 칸만 하나가 되겠죠. 4컷만 하나, 1컷만 하나, 5컷만 하나. 너무 그림이 스토리텔링 위주로 가게 되면 또 산만하게 또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마인드맵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마인드맵이라는 것은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뿌리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내용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로잉, 렌더링, 스토리보드, 마인드맵 일부를 시각화하는 것을 첨가할 수는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간다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출제의도, 평가기준, 추가 질문,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출제의도에서 현대사회를 반성적, 시각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발상하는 능력을 표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시각적 조형 능력을 평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각적 조형 능력, 시각화죠. 아까 제가 스토리보드, 그다음 렌더링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평가 기준. 화면의 구성력 및 기본 조형 요소의 활용과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화면의 구성 요소는 점서면, 어떤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표현하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한 화면 구성을 잘해야 될 것이고 조형 요소를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추가 질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표현한 작품의 제목을 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가 앞서서 입체적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생각의 도출 과정과 결과로 표현하라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을 붙여라 합니다. 학생들이 홍익대학교 시험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께서 이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입니다. 어떠한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에 대한 컨셉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학생이 먼저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그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희망도 될 수도 있겠죠. 사랑 행복하니까.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즐거우니까. 근데 좌절도 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도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 될 수도 있죠. 슬픔에 따른 사랑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의 컨셉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격생 재현작을 토대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다 보셨죠? 작품 하나를 선택해서 그림을 표현하라. 단 입체적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학생이 저기 부분에서 토끼라는 그 가운데 바이오아트 작품을 이렇게 유추해낸 겁니다. 그 다음 증폭이라는 생각을 또 스토리텔링 합니다. 유전자 변형이 증폭이고 그 다음에 뭐 생명 종죽도 증폭이고 바이오아트라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형광기의 어떤 이물질을 줌으로써 바이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증폭의 생각이 좀 퍼져나갔다 이런 거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토끼 증폭, 네, 제목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토끼를 썼고 증폭에 대한 내용, 글자, 문자로 이거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홍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간혹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연필. 홍대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재료를 주는데 연필을 주지 않습니까? 이화여대학교 같은 경우는 펜을 주기도 하고 국민대학교도 펜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연필을 준다는 거는 라인 드로잉을 하는 것이 아닌 풍부한 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형 요소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화면의 중심부에다가 토끼를 그리고 그 주변에 점적인 요소, 선적인 요소, 면적인 요소를 활용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작품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순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학생이 표현한 거죠. 여기서 죽어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모순.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포름 알레이드라는 그 용액을 가지고 살아 있는 것처럼 미술 전시장에 갖다 놨다 하는 그런 모순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작품은 가나다 작품 중에 세 번째 거를 도출한 겁니다.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없어지는 판다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구를 그리고 지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한 도출 과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붙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거에 대한 면적 대비나 화면 구성을 조형 요소로 표현해라.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통한 톤 조절에 대한 스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준비한다면 드로잉에 대한 것도 천하무적으로 다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